안녕하세요, 까시나우입니다. 자, 오늘은 RJ 모드의 돔2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돔이 중고 가격도 약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맛 표현이 굉장히 좋다는 한간의 얘기,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같이 이제 돔을 사용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약간 좀 환상을 심어준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이베이프의 닷간지님께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리뷰 목적으로 저에게 빌려주신 제품이에요. 정작 본인은 써보지도 못하고 제가 갖고 와서 지금 열흘 가까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닷간지님께 일단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소 부담되는 가격에 출시가 됐는데도 국내 배치 물량으로 300개 정도가 제작이 돼가지고 완판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이 소진이 되었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깔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마감 품질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빌드하기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4 RT인데 약간 좀 특이한 구성으로 제품 패키지에 드리퍼로 쓸 수 있도록 드리퍼 파트가 따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품을 개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후기에서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개봉하러 가죠. 네, 돔2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같이 생겼어요. 자, 안에 보시면은 네, 카드가 한 장 있습니다. 돔2 RJ 모드라고 되어 있고요, 시리얼 번호와 제품명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주머니 같이 생긴 벨벳 재질의 파우치 안에 무화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요건 이제 드리퍼 파츠예요. 여분의 실리콘 오링과 델린 드립팁이 하나 들어있는 엑스트라 파츠. 많은 부분에 울템이 사용이 됐습니다. 드립팁, 탑캡, 경통, 그리고 안쪽에 보이지 않는 칩니까지 전부 울템이 사용이 됐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돔2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아래. 위쪽에 추스 플로우 컨트롤링, 아래쪽에 AFC 컨트롤링인데, 자, 돌려보면 이쪽에 이제 주스 마크가 있고요, 온, 오프라고 표시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스 플로우 컨트롤링을 좌우로 돌려가지고 액상의 유입을 덱 내부로 차단을 하거나 유입이 되도록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AFC 링이 있고요, 직경 1mm 정도 되는 원형의 에어플로우 홀이 하나, 둘, 세 개가 뚫려 있어요. 약간 간격을 두고 말이죠. AFC 링 아래쪽에는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가변기에 체결했을 때 이런 플레이트가 없고 AFC 링이 직접 가변기에 닿게 되면은 에어플로우 조절할 때 이게 잘 안 돌아가죠.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닥면에는 돔2, 돔 V2 RTA by RJ 모드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넘버링 111. 와우, 끝내줘요. 자, 그럼 이제 드립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립팁은 상당히 앙증맞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높이가 채 1cm가 안 될 것 같은데, 외경도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내경은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경이 한 4mm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드립팁을 빼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오링 두 개로 체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 핏감이 아주 좋습니다. 드립팁이 마운트되는 부위는 이제 PC 재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검은색으로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마운트 부위와 탑캡이 하나로 완전히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탑캡을 분리하면 액상 주입구 두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3mm 정도 되는 직경의 액상 주입구, 한쪽은 약간 넓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경통 가장자리가 이렇게 격벽처럼 위로 솟아 올라와 있고요, 칩니를 둘러싼 부분 역시 이렇게 위로 솟아 있습니다. 액상을 주입할 때 이 바닥 쪽에 흘리더라도 칩니 내부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경통을 분리를 해볼게요. 울템 경통 안쪽을 보시면은 약간 구조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쪽에 뭔가 또 반짝거리는 게 붙어 있습니다. 액상 휨을 방지해주는 스피백 방지 파트예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칩니가 안쪽에 지금 마운트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가장자리를 따라서 약간의 액상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 볼게요. 약간 좀 익숙한 형태의 칩니가 보입니다. 이렇게 약간 계단이 여러 번 져 있는 독특한 형태의 칩니, 안쪽에 이제 마운트 되어 있는 스피백 방지 장치가 보이고요. 근데 칩니는 챔버에 오링 하나로 이렇게 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면은 AFC링과 약간의 갭이 발생을 해요. 틈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챔버에 딱 걸려요. 반달 형태로 깎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액상 유입구예요. 이 주스플러 컨트롤링이 위로 올라오면서 저 부분을 이제 막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액상을 주입을 하면은 덱 내부로 액상이 유입이 되지 않겠죠. 액상을 주입하신 다음에 이걸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원위치를 해주면은 이제 덱 내부로 액상이 유입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 챔버를 벗긴 상태에서는 이 주스플러 컨트롤링이 끝까지 걸리는 부분 없이 끝까지 돌아갑니다. 결국 이제 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스플러 컨트롤링을 빼고 챔버를 마운트 하고요,
이렇게 액상이 들어오는 부분이 보이시죠? 밝게 표시가 됩니다. 일자로 평평하게 깎여있는 이 부분을 이제 주스 플러그 컨트롤링이 올라오면서 이제 막게 되는 거예요. 이 챔버랑 맞닥뜨리면서 완전히 저 부분을 감싸게 됩니다. 자, 액상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주는 구조고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보면은 투명한 색상의 오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놈 하나로 이제 이 AFC 링과 주스 플러그 컨트롤링이 약간 좀 빡빡한 핏감을 유지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저 오링을 먼저 빼려면 약간 좀 뾰족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코튼 후기라던가 이런 걸로 빼셔야 되는데 그냥 잡아 빼도 자 빠집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은 오링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베이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가공이 되어 있어요. 네. RJ 모드님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 거죠. 얼핏 보면 이제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베이스를 이렇게 보면요, 한쪽에는 이렇게 에어플러그 홀이 3개가 뚫려 있고요, 그 반대쪽에는 AFC 링이 돌아가는 범위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스토퍼가 이렇게 막대 형태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AFC 링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홈이 파져 있죠.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돌아갈 때 일정 범위까지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한정을 해주게 됩니다. 에어플로우는 이렇게 3개를 완전히 다 개방을 할 수가 있고, 뭐 2칸,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이제 1칸. 이 상태에서 더 돌리게 되면은 약간 반 정도가 살짝 막힌,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요. 살짝 열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짝 반 정도가 열리는, 완전히 막힌 구간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덱을 한번 볼게요. 덱 구조가 이제 약간 좀 빌드 덱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제 카라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제 포스트가 돌아가는 현상, 코일 고정할 때 이제 포스트가 돌아가잖아요. 센터핀을 한번 풀렀다가 조이게 되면은 그 뒤로 왕왕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네, 그런 현상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픽처 전체가 완전히 포스트 2개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포스트는 이렇게 베이스 하나의 파트로 밀링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포지티브 포스트, 네, 돌아가지 않도록 픽처 전체가 딱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에어홀도 약간 위쪽으로 솟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액상이 조금 약간 과유입되더라도 네, 저기를 넘어갈 정도가 아니면은 누수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포스트 양 끝단에 이제 코일 고정 나사를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약간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이제 솟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코일 고정하기도 상당히 편하고요. 포스트의 포지션 역시 에어롤 기준으로 일자 형태가 아니라 대각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코일 거치하기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일 고정하는 나사의 머리도 큰 편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눌러서 고정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자로 홈이 파져 있어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일자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고정 중에 보면은 드라이버가 옆으로 삐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십자 머리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감 품질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게 잘 가공이 잘 되어 있고요. 구조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공 센터핀은 적절히 튀어나와 있어요. 하이브리드 메카니컬 모드에 사용을 해봤는데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하실 때 혹시 뭐 다 벗기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다 이렇게 분해를 하셨다면은 주스 플로우 컨트롤링을 끼기 전에 이 투명한 오링은 이렇게 체결을 해주세요. 이거 먼저 껴놓고 난 다음에 이 AFC 링을 끼게 되는 경우 오링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링을 안착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주스 플로우 컨트롤링을 장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드리퍼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드리퍼 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챔버를 벗겨줘야 됩니다. 챔버가 없어야 돼요. 네, 이 상태 주스 플로우 컨트롤링 AFC 링과 이렇게 덱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 파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마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체결이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상부 탑 캡을 돌려가지고 에어플로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드리퍼 파트를 체결했을 때 전체적인 드리퍼 외형은 이렇게 돼요. 사이드 에어플로우를 완전히 다 막더라도 흡입압이 뭐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 그 반대로 이제 하단의 AFC 슬롯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이 위쪽의 에어플로우를 개방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 에어플로우를 개방하게 되면은 들어오는 공기가 굉장히 많아져요. 뭐 개방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실제로 요 내경이 그리 넓지 않은 이 드립 팁을 사용할 때에도 크게 뭐 뜨겁다거나 이런 거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쿨베이핑이 가능합니다. 드리퍼로 사용했을 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주스 주스 저장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RTA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코일 아랫단에 위치하는 에어를 통해서 이제 나는 누수가 좀 염려가 된다는 거죠. 액상을 드립할 때 좀 마음 놓고 드립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솜을 좀 풍성하게 가장자리까지 세팅을 한 후에 이제 가장자리 때 액상을 좀 많이 드립을 해서 약간 좀 흥건한 상태가 되면은 드리퍼를 흡입을 할 때 보면 액상이 좀 빨대 현상도 좀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좀 드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빈번하게 액상을 드립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드리퍼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자, RTA에다가 일단 리빌드를 해서 코일을 세팅을 하고 자, 베이핑을 해봐야겠죠. 네, 코일 고정 나사의 머리 아래쪽으로 와이어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네, 약간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줄게요. 이렇게 눌러줍니다. 네, 액상을 주입할 때는 이렇게 요 주스 플러 컨트롤링을 왼쪽으로 돌리면 되죠. 이렇게 네, 약간 돌아가다 말아요. 제 액상을 열심히 주입을 해줍니다. 네, 탁캡을 닫아주고요. 이걸 다시 베이핑 모드로 네, 유격을 없애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플로우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되고, 자, 다 됐네요. 네, 좋아요. 네, 상당히 빡빡합니다. 자, 에어플로우를 최대 개방했을 때나 꽉 조였을 때 어느 한쪽도 뭐 굉장히 여유 있는 편 느낌은 아니고요. 빡빡하게 세팅된 게 전형적인 이폰 무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돔2 RT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맛 표현입니다. 약간 드라이하면서도 액상의 맛과 향을 진하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빡빡한 흡입압도 상당히 좋았고요. 다양한 이폰 무화기들과 비교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카라풀과 흡입압 그리고 맛 표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네, 두 번째 장점은 쉬운 빌드 난이도입니다. 네, 빌드하기 상당히 편한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어 고정이 쉬운 포스트 그리고 나사머리도 상당히 큼직하고요. 대각선 형태로 배치된 포스트 디자인 역시 코일을 거치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솜 길이가 약간 길거나 짧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약간 관대한 솜 정리도 상당히 편했고요. 네, 세 번째 장점은 드리퍼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패키지에 기본 포함된 드리퍼 파트를 교체 사용해서 드리퍼로 쓸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전 드리퍼에서 이렇게 큰 감명은 못 받았어요. 하지만 이 드리퍼를 굉장히 만족하며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돔 1과 비교했을 때 울템 소재를 더욱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 영역이지만은 제 생각에는 누구도 돔2의 디자인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각 파트의 체결 느낌, 그 오링의 핏감, 가공 품질에서도 가격대에 걸맞는 품질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사이즈의 이폰 무화기들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주스 플러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액상 탱크 용량은 약간 줄어서 아쉽긴 해요. 자, 돔2가 가지는 아쉬운 부분,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돔2의 첫 번째 단점, 바로 가격이 되겠네요. 네, 브랜드 인지도를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네, 해외와 국내에서 동시에 이제 판매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국내 배치 물량으로 300개가 눈 깜짝할 새에 순삭됐죠. 네, 이런 것만 봐도 그래도 살 사람은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제품이라는 것을 또 반증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단점은 의도하지 않은 챔버의 풀림 현상입니다. 네, 주스 플로우 컨트롤링이 일정 범위 안에서만 돌도록 해줘야 되는데 같이 도는 현상입니다.
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돔1의 스페어 오링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챔버를 조금 더 꽉 조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단점은 주스탱크의 용량입니다. 제가 주사기로 계량해서 넣었을 때는 2.3mm 정도의 액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제품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그렇고 정확한 정보에 탱크 용량이 정확하게 표기된 게 없었습니다. 3mm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좀 적게 들어갔고요. 앙증맞은 사이즈의 뭐 도기 혹은 뭐 카라풀 마이크로캡 버전을 예로 들지 않아도 2.3mm 액상 탱크 용량은 약간 아쉽고요. 맛 표현이 좋은 돔2라서 그런지 액상이 더 빨리 다는 느낌이 나네요. 하지만 뭐 자주 리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돔2가 가진 장점과 단점 그리고 드리퍼 파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돔2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리뷰 영상에서 또 뵐 때까지 그때까지 즐겁고 안전한 베이핑 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됐다. 아, 힘들어.